오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중에서 트리거, 시퀀스, 시노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시퀀스, 시노님 파트에서 저희가 지난주는 트리거를 배웠었죠. 트리거를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트리거를 배우면서 트랜잭션도 배웠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까 그 채팅방에 미리 공지드린 것처럼 신호님이랑 시퀀스 해서 오브젝트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파티션 테이블이랑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공지가 된 것 같아서 지금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이제 파티션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마지막으로 SQL 기본, 그리고 오브젝트, 유저 권한 파트까지 해서, 약간의 기초편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방학 후에 이제 저희가, 어드민 과정, 본격적인 어드민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같이 저희가 사실은 한강 이제 강의가 뭐 이것저것 또 내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뭐 2주에 길게 이어서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기획했던 일정보다는 좀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마 다음 주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파티션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한 2, 3주간의 방학이 있고요. 방학 이후에 저희가 이제 어드민 과정, 그래서 로그 파일이라던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방학하고 나서 아마 바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저희가 로그 파일, 서버 로그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먼저 공지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시퀀스 신호님을 오늘 설명할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이제 이후에 트랜잭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트랜잭션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가볍게 저희가 말로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퀀스 신호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 트리거는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저희가 총의 방아쇠를 빵 당기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트랜잭션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데이터에 뭔가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 SQL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은 아니겠죠. 그냥 데이터를 조회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이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당기면 총알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트리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어떤 명령문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트리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특정한 문장이 인서트 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 같은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알아서,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수동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배웠던 SQL PSM을 사용해서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트리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겠죠.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에서 그때 중요한 게 액션 단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단위라는 거는 뭐와 뭐의 조합이냐면 이벤트와 실행 시간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중에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전이냐 후냐, 그래서 before, after가 실행 시간이었죠. 그래서 3개 곱하기 2개 해가지고 조합이 총 6개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6종류의 액션 단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리아DB 10.2.3 이전 버전에는
한 테이블에 최대 6개의 트리거까지만 그럼 생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추가적인 요 팔로우즈나 프리시드 같은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트리거를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제를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예제를 수행해서 이것도 이제 뭐 구분자 바꾸고 이것도 이제 SQL PSM 하셨으면은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제로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트리거는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새로운 주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베버리지 카운트라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은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음료 아이디별로 총 몇 개를 주문했는지 나중에 이거를 마케팅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주문 이력 같은 걸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만약에 있다 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자동으로 얘도 반영이 돼야지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가 무결성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 하게 되면 요게 할 때마다 요걸 꼭 같이 실행하게 그냥 그거를 트리거를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을 거고요. 물론 트리거 자체에서도 오류가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음료 아이디에 맞춰서 카운트가 추가되도록 하는 트리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또 트리거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이제 오브젝트 붙으면 show create 데이터베이스나 show create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앞에다 show create 붙이면 그때 만들었던 문장 뭐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또 show triggers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트리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소유했는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트리거도 해봤었고요. 사실은 트리거도 트리거지만요.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파트는 아마 트랜잭션 얘기를 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트랜잭션은 뭐였냐면 쪼갤 수 없는 작업 중요한 부분은 일단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셀렉트 문장 아니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처럼 뭔가 데이터에 일단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쪼갤 수 없는 작업 수행의 단위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이거 AT&T니까 인터넷 뱅킹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송금하는 이벤트를 예시에 빗대어서 저희가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송금을 했는데 B는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트랜잭션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이 A가 돈이 빠진 거랑 B가 돈이 들어온 거랑 합해서 0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트랜잭션에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겠죠. 오류가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10,000원이 되겠죠. 두 개 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트랜잭션을 예시를 빗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롤백 파트 아마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트랜잭션이 정상 수행되면 커밋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 취소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는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해야지 저희가 이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후에 저희가 커밋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렇게 반영이 돼서 데이터가 잘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사실은 그때 이제 추후에 물론 계속 트랜잭션 얘기가 나와서도 그랬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또 주요 이유는 트리거 관련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테이블, 그 MariaDB나 MySQL이나 굉장히 그 특이한 스토리지 엔진을 자신의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제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인 InnoDB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해서 사실 그전에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없었지만요. 마이아이3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트리거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한 듯 썼던 것들도 사실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었죠. 그래서 스토리지 엔진 아키텍처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스토리지 엔진에서는 우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트리거 관련해서 짧게 10분 정도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브젝트에서 시퀀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와 시노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 이제 말에서도 단어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이제 특정 규칙에 맞게 순차적으로 뭔가 연속된 숫자를 반환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숫자라고 하면은 점점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요. 1, 2, 3, 4, 5, 6, 7, 8, 9 아니면은 연속된 거니까 또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증가하든지 감소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연속된 숫자를 반환하는 그런 오브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는 보시면은 15명의 직원이 있었죠.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도커를 기동했고요. 대시쉘에서 인터랙티브한 창 만들었고요. 클라이언트 창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카페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보면 인플로이연이요? 네, 인플로이연. 인플로이 테이블을 보면 15명의 이런 식으로 직원이 있어요. 1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때 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은 그 직원 번호는 갑자기 생뚱맞은 번호가 아니라 뭐 순서대로 16 이렇게 되겠죠. 16번이라는 새로운 직원이 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왔다? 그럼 그 직원 번호는 또 17번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저희가 활용하면 시퀀스가 저희가 연속된 숫자를 반환하는 오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퀀스를 활용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사원들의 번호를 할당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방금 예제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나시는 게 프라이머리 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보시면 이 아이디 컬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16,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17.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값 생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사실 들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도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 이제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값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사실은 시퀀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는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하는 수열을 내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퀀스는 저희가 이따가 옵션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다양한 값들을 이제 뭐 인터벌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둘 수가 있고요. 감소하는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용자 정의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퀀스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메모리에 캐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캐싱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값을 캐싱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사용한 시퀀스 값을요. 메모리에 미리 저장을 해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 확인을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퀀스를 이제 저희가 생성하고 나서 그래서 시퀀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당된 값, 이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 예시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함수로 시퀀스로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순서 값이 메모리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처리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시퀀스 값을 미리 메모리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에 값을 캐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보다 그런 특징 때문에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마리아DB에서 시퀀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RDB와 조금 다르게 특이한 점은 이거 시퀀스가 이제 10.3에서 도입된 기능이라서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테이블로서 구현이 되었고요. 마치 테이블 같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과 관련된 커맨드를 사실 저희가 뒤에 보면 create sequence 이런 식으로 하지만요. 사실은 create table, alter table, drop table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시퀀스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테이블 같이.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DB에서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다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퀀스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항상 시퀀스 이제 시작하면 크리에이트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시퀀스 해서 새로운 시퀀스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시퀀스 하고 여기 변수가 들어가는 것은 시퀀스 이름입니다. 이건 사용자 지정이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5가지 옵션이 있네요. 여기까지니까 6가지겠네요. 6가지 옵션이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 옵션은 여기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뒤에서 보시면은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퀀스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1씩 증가하는 거죠. 1, 2, 3, 4. 근데 만약 2다 그러면은 뭐 1, 3, 5 이런 식으로 얼마씩 뛸 건지 증가값을 저희가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min, max 밸류는 사실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이거는 시퀀스의 최소 또는 최대값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최소값을 뭐 1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min 밸류에다가 1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max 밸류 나는 최대 시퀀스를 만드는데 9999까지만 되겠다. 그럼 여기다 9999라고 이렇게 최대 최소값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민밸류 죄송해요. 이게 스타트, 이게 시작이네요. 제가 순간 요거랑 잠깐 헷갈렸네요. 민밸류랑 맥스밸류는 최소, 최대 최소값이고요. 스타트가 이제 시작값이네요. 시작값은 1, 2, 3, 4 이렇게 할 때 시작값이고요. 최소, 최대는 어디가 최대 맥스까지 증가할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저희가 감소하는 값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 어디 이상 줄어들지 못하게 할 건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옵션을. 그 다음에 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캐시 할 때 하는 그 캐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얼만큼 먼저 올려두고 사용할 건지 2000개까지 올려두고 사용할 건지 1000개까지 올려두고 사용할 건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사이클, 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시퀀스가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1000까지 증가하는 수열을 만들었는데 1000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1부터 돌아가서 다시 사이클을 돌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네요. 옵션이 많은데요. 표에 정리된 거를 다시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옵션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설정되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1입니다.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크리먼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씩 증가하는 수열을 만들게 됩니다. 디폴트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 최대 값은 이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게 양수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증가하는 수열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1이 디폴트 값이고요.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 이런 숫자. 뭐 최대값은 이것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열 시작값.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크리먼트가 0보다 크다면 min value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크리에이트 시퀀스 할 때 요 4가지 옵션을 다 안 주고 시작한다면 어떤 수열이 생기냐면
인크리먼트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스타트 값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민밸류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민밸류가 디폴트는 어떻게 설정되나 보니까 여기 0보다 클 때 1이네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1씩 증가하는 수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디폴트로 생성하는 시퀀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모리에 캐시된 시퀀스 개수, 이거는 1000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0으로 바꾼다면 캐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은 시퀀스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할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시퀀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시퀀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도커 컨테이너 기동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창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창 켜셔서요. 유즈 카페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카페인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 시퀀스는 뭔가 했더니 시작값은 16이고요. 그리고 증가량은 1. 16이 아니라 14인 것 같은데요. 그죠? 14인 것 같네요. 시작값은 14고 그리고 증가량은 1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9 엄청 크네요. 요거인 시퀀스를 EMP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생성하는 이유는 아마 이름 힌트를 봐서 employee 테이블에다가 뭔가 시퀀스를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면 한번 만들어 이거 뭐야? 메모장에다가 쓸까요? MP 시퀀스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시작은 14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1씩 증가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 옵션 1이기 때문에 안 줘도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한번 써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밸류는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잘 생성이 된 것 같고요.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졌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DB에서는 시퀀스를 일종의 테이블 같이 구현을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확인하는 커맨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how tables 커맨드를 하면은 테이블 목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full tables 하면은 테이블 타입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베버리지 커스터머 요 5개 테이블은 저희가 실습에 사용했던 테이블이죠. 실습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들은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만 희한하게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테이블 커맨드를 작동하면 보이는지. 네, 그래서 여기 베버리지 카운트는 지난주에 저희가 만들었던 테이블이고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을 만든 게 아니라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show tables 커맨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how full tables라는 커맨드로도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희가 테이블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인지 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시퀀스구나를 이런 식으로 show full tables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테이블 타입이 시퀀스인 것만 조회하고 싶다 하면은 like 조건 걸어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든 시퀀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select asterisk from하고 테이블 이름 쓰는 건 이제 저희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볼 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퀀스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도 이런 커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하고 시퀀스 이름을 하면은 이런 식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그 옵션 사용된 옵션들이 이 옵션 이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min-max value는 아까 제가 설정한 거, start value 또 설정한 거, increment 설정한 거, 캐시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하지만 저희가 옵션에선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들어간 겁니다. 사이클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게 중요한데 next not cached value라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럼은요, 메모리에 캐시되지 않은 최초의 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create sequence까지만 하고 뭔가 시퀀스 값을 호출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같이 할 건데 호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아직 캐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DB에서 시퀀스가 캐싱되는 그 때는 언제냐면 시퀀스를 생성할 때가 아니고요. 생성한 이후에 값을 호출할 때 메모리에 캐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 캐싱이 안 돼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고 show create sequence 해서 시퀀스 생성한 쿼리문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회할 수가 좀 깨졌네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how create 테이블 해도 보일 겁니다. 근데 일단 시퀀스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 기억이 안 날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확인을 저희가 생성한 시퀀스의 상세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값을 호출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지금 시퀀스 값이 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함수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select하고 lastVal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시퀀스 이름을 넣는 거죠. 또는 previous value for 하고 이런 식으로 시퀀스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실행되는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저희도 확인해 볼 건데요. 널이 되어 있는 게 널 값인 게 보이시죠? 분명히 14부터 시작하는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그 새로운 값을 저희가 아직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널 값. 그래서 아까 저희가 캐시에 아무 데이터도 올라가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이고, EMP 시퀀스였죠. 이거 보시면 널 값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도 널 값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값을 호출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만 앞에 rest, next 여기만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next val하고 괄호 안에다가 원하는 함수가 아니라 그 시퀀스 이름을 넣으면 해당 시퀀스의 다음 값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값을 생성하면서요. 생성된 값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lect next val 하고 emp 시퀀스 하면은 14 이렇게 호출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4가 호출됐으니까 또 next value 하면은 15라는 그 다음 값이 나오겠죠. 또 호출하면 16, 17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저희가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때 저희가 메모리 캐시가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000개까지 캐싱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4라고 값을 발행하는 순간 1000개의 시퀀스가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값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값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